안녕하세요. 오마이크루즈의 서대질입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이 두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오마이크루즈에 전화를 주실 때는 한국 국내 전화 요금만 내시면 되는 070 번호가 있는데요. 이 070 번호가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새 번호는 070-8028-3399번입니다. 기존에 있던 070-4498-1296은 더 이상 사용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070-8028-339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201-654-3399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북미에 계신 분들은 저희 수신자 부담 전화 1888-오마이크루즈 1888-646-9278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월에 제가 컨퍼런스 참석차 셀레브리티 에이펙스호로 캐리비안 크루즈를 갈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전에 10월 15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하는 15박 파나마 운하 크루즈를 먼저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크루즈는 파나마 운하 크루즈로는 가격이 아주 착하게 나와서 가게 된 크루즈인데요. 프린세스 크루즈의 에메랄드 프린세스호로 가게 되었습니다. 15박 16일 일정으로 미 서부 LA에서 출발해서 파나마 운하를 관통하고 미 동부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에서 끝이라는 파나마 운하 크루즈인데요. 보통의 파나마 운하 크루즈와는 조금 다른 점은 기항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고요. 태평양 쪽에서는 멕시코의 푸에르토 바야르타만 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캐리비안에서는 ABC 아일랜드라고 하죠. 아루바, 버넬, 큐라사오 이렇게 세 군데 서든 캐리비안에 있는 기항지만 들리게 되는 코스입니다. 15박 크루즈에 총 4군데 기항지만 들리게 되니까 11일 정도는 항해만 하는 코스인데요. 그리고 이번 파나마 운하 크루즈는 기존의 작은 올드락이 아니고 네오 파나맥스급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뉴락을 관통하게 되는 점이 제가 지난번에 했던 올드락 파나마 운하 크루즈와는 조금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의 가격은 현재 뷰가 가리는 오션뷰가 세금하고 보험을 포함해서 1인당 한 1,500불 정도니까 두 분이 한 3,000불 정도 되겠습니다. 15박 파나마 운하 크루즈가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LA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봐도 좋은 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백신 접종 마치셔야 하고요. 출발 2일 안에 코로나 검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크루즈와 기차 여행이 접목되는 상품을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크루즈 여행과 기차 여행을 같이 접목한 여행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크루즈를 좋아하는 분들도 항상 크루즈만 다니시지는 않으실 거고 육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좀 더 편한 크루즈 여행을 생각해 보실 건데요. 먼저 지난번 알래스카 크루즈 영상에서 알래스카 크루즈와 크루즈 투어를 하시면 태그웨이에서는 와이패스 기차를 타실 수 있고 알래스카 크루즈 투어를 하시면 알래스카 내륙에서 크루즈와 기차로 알래스카 여행을 하실 수 있다고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기차 여행은 이번에는 생략하고 다음과 같은 4가지 크루즈와 기차 여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래스카 크루즈와 캐나디안 로키를 기차로 가시는 알래스카 크루즈와 로키 마운테니어 기차 상품이고요. 두 번째는 동지중해 크루즈와 베니스에서 출발하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기차 상품입니다. 세 번째는 노르웨이지언 피오르드 크루즈와 베르겐으로 가는 노르웨이지언 피오르드 크루즈 베르겐 레일웨이고요. 마지막으로 동남아를 크루즈와 기차로 같이 하실 수 있는 아시아 크루즈 이스턴 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기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래스카 크루즈와 연결해서 하실 수 있는 캐나디안 로키 기차 여행인데요. 캐나디안 로키는 많은 여행사들이 패키지로도 많이 판매하고 직접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은 로키 마운테니어라는 기차 회사입니다. 로키 마운테니어사는 캐나디안 로키를 여행하실 수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편하고 고급스러운 여행 상품인데요.
회사의 역사는 30년이 넘는 회사입니다. 먼저 로키 마운테니어사의 기차여행 코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에서 유타주의 모압까지 가는 1박 2일 루트도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알래스카 크루즈와 연결될 수 있는 캐나디안 로키 세 가지 코스만 소개해 드리고요. 콜로라도 로키 코스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디안 로키 기차 코스는 총 연장 5,000km에 달하는 철도인데요. 카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과 알버타 지역을 오고 가는 코스입니다. 주로 저녁에는 호텔에서 주무시고 아침과 점심 식사는 기차 안에서 하시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차 여행은 낮에만 하시게 되고 저녁에는 호텔에서 주무시게 되는 아주 편한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기차가 달리는 속도는 평균 시속 45km 정도로 아주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여행하시면서 경치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기차는 글래스돔으로 천장이 되어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의 기차 여행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하차 후에는 기차에서 호텔로 이동하실 때도 승객들의 모든 짐가방을 다 옮겨 드리니까 힘들게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실 필요도 없이 편하게 기차에 승하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먼저 기본적인 세 가지 기차 코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키 마운테니어 기차여행 상품은 이 세 가지 철도 코스를 기본으로 해서 1박에서 12박까지 아주 다양한 여행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체 여행 상품 가지수는 한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First Passage to the West 코스인데요. 이 코스는 1886년에 처음 개통한 역사가 아주 깊은 철도입니다.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레이크 루이즈나 밴프에서 하차를 하실 수 있는데요. 중간에 캄룹스에 있는 호텔에서 1박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반대 코스로도 운항을 하고요.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로는 헬스게이트도 있고 시스코 크로싱, 크레이겔라키, 스파이럴 터널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데요. 밴프로 가시거나 레이크 루이즈로 가시는 분들은 이 열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저니 드루 더 클라우드 코스인데요.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캄룹에서 1박을 하고 제스퍼 쪽으로 가서 하차를 하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는 해발 3,954m 랍슨산인데요. 캐나디안 로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마운트 랍슨을 지나서 제스퍼에서 하선을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코스는 가장 긴 코스로 3일간 기차를 타시게 되는 레인 포레스트 투 골드러시 코스인데요.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위슬러에서 1박을 하시고 그 다음은 캐스넬에서 1박을 하고 제스퍼에서 하차를 하시게 되는 코스입니다. 밴쿠버를 출발한 기차는 하이사운드 협곡과 시튼 호스, 앤더슨 호스를 지나고 마운트 랍슨을 거쳐서 제스퍼에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 세 가지 철도 코스를 다양하게 섞어서 총 50여 가지의 많은 패키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짧게는 1박에서 길게는 12박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50여 가지의 패키지 상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차만 간단히 타고 캐나디안 로키로 가서 남은 일정을 즐기시는 원웨이 상품인 숏 저니가 있습니다. 위에 먼저 설명드린 세 가지 기차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서 타시는 거라고 보면 간단하겠는데요. 1박에서 4박까지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차 후에는 밴프나 제스퍼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여행을 이어나가실 수 있고요. 이 짧은 상품은 캐나디안 로키로 가는 데까지만 기차를 이용하시니까 이틀에서 길게는 사흘 정도만 기차를 타시게 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박에서 10박 정도의 상품인 로키 하이라이트 패키지가 있는데요. 기차는 2일에서 3일 정도만 타시는 건 동일한데 밴프와 레이크 루이지 그 다음에 제스퍼 등을 버스로 연결해서 계속 관광을 하실 수 있고, 마지막에는 카나다의 캘거리에서 여행이 끝나서 거기서 항공으로 돌아가시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캘거리에서 시작해서 관광을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기차를 타고 밴쿠버까지 오셔서 밴쿠버에서 끝나는 코스로 반대로 하시는 코스도 있는데요. 이 상품은 기차만 타고 나머지 여행을 각자 준비하시는 숏 저니 상품하고 좀 달라서 전체 일정이 이 로키 마운테니어사의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기차보다는 캐나디안 로키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서도 편한 여행을 즐기시려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6박에서 12박 일정의 상품인 서클 저니가 있는데요. 이 서클 저니 상품은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기차로 다시 밴쿠버로 돌아오는 상품인데요. 따라서 위에 3가지 기차 코스 중에서 2가지 기차 코스를 이용하시게 되니까 기차 여행을 짧게는 4일, 길게는 5일 정도 하시게 되는 상품입니다. 이 서클 저니 상품이 기차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상품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스는 짧은 코스로는 6박 상품으로 캐나디안 로키 이스케이프 서클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다시 밴쿠버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기차로는 1번 퍼스트 패시지 투 더 웨스트 코스와 2번 저니 드루 더 클라우드 코스를 이용을 하시는데 밴프와 제스퍼를 갈 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고요. 밴프와 제스퍼에서 각 1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6박 정도의 짧은 일정으로는 가장 알찬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차에서 총 이틀씩 4일, 그리고 밴프와 제스퍼에서 1박씩 하시게 되는 6박 상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좀 더 긴 상품으로는 8박 상품이 있는데 캐나디안 로키 겟어웨이 서클입니다. 6박 상품하고 마찬가지로 밴쿠버 왕복이고요. 밴쿠버에서 기차로 출발해서 1번 코스와 2번 기차 코스를 이용하시는 건 동일한데 밴프와 제스퍼에 더해 레이크 루이지까지 가실 수 있는 코스가 되겠고요.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8박이나 제스퍼에서 1박을 더 추가로 하시는 9박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긴 상품으로는 12박 상품이 있는데요. 기차 여행 루트는 레인포레스트 투 골드러시와 첫 번째 코스, 퍼스트 패시지 투 더 웨스트 이 2가지 코스를 기본으로 해서 5일간 기차 여행을 하시게 되고요.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밴프로 가셔서 레이크 루이지와 제스퍼를 다 거치신 후에 다시 캐스넬과 위슬러를 거쳐서 밴쿠버로 돌아오시는 코스입니다. 밴프에서 2박을 하고 레이크 루이지와 제스퍼에서도 각각 2박을 하시는 코스이기 때문에 밴프와 레이크 루이지, 제스퍼에서 각 2박씩 총 6박을 하시게 되는 코스인데요. 기차 여행 5일과 함께 총 12박 여행 코스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신 분들이나 기차를 좀 오래 타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 기차를 타시는 이 서클 패키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로키 마운테니어 기차는 기차에서 주무시는 상품이 아니고 숙박을 호텔에서 하시는 상품이니까 기차를 2, 3일 타고 계속 가는 그런 기차 여행이 아니고 중간에 저녁에는 서서 호텔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기차로 출발하시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키 마운테니어 기차 여행을 언제 하시는 게 좋을까? 기차 여행 시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키 마운테니어 기차가 운항하는 시즌은 크게 봄, 여름, 가을로 나뉘는데요. 보통 4월 말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시즌이 더 좋고 덜 좋은 것보다는 각각 시즌에 각기 다른 경치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는 봄과 가을이 좀 더 저렴한 편이고 관광객도 여름보다는 조금 더 적어서 더 여행하시기가 좋은 시즌이 되겠습니다. 먼저 봄에 하시는 코스는 4월 말에서 5월이 여행하시기 좋은 시즌인데요. 로키 마운테니어 상품이 4월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봄에는 야생동물을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시즌이고요. 산 정상에는 아직 덜 녹은 눈이 덮여있는 풍경을 보시면서 또 눈이 녹아서 강가나 폭포에 수량이 많아서 멋진 풍경이 좀 많고요. 무엇보다 봄에 피는 야생화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휴가철인 여름 전에 가시기 때문에 요금도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하는 알래스카 크루즈와 연계해서 캐나디안 로키를 가시는 계획을 세우셔도 아주 좋은 여행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여름 시즌인데요. 여름 시즌은 6월에서 9월 초까지입니다. 미국의 여행 휴가 시즌이 6월부터 노동절이 끝나는 9월 초까지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가장 녹음이 우거진 계절인 여름에 가시면 무엇보다도 해가 길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 경치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 동물들은 여름 시즌에 가장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 시즌은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인데요. 가을에 서늘해지는 날씨에 따라서 멋진 단풍의 경치를 보시는 장점과 함께 가격 면에서도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이 가을 시즌에는 알래스카 크루즈가 끝나는 시점인 9월 초에 알래스카 크루즈와 연결해서 캐나디안 로키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래스카 내륙 크루즈 투어도 하시고 알래스카 크루즈, 캐나디안 로키를 하시는 코스가 북미 북서부 쪽에서는 가장 추천드리는 여행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키 마운테니어 기차의 등급과 서비스 그리고 포함사항에 대해서인데요. 로키 마운테니어 기차의 등급은 두 가지입니다. 골드리프와 실버리프인데요. 두 가지 서비스가 물론 가격이 다른데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열차와 식사 그리고 호텔인데요. 먼저 실버리프 등급의 열차는 1층으로 되어 있고요. 유리돔 형태의 열차로 바깥 풍경을 시원하게 보실 수 있고 좌석도 상당히 넓고 편안한 열차입니다. 식사는 아침과 점심 식사를 좌석에서 바로 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맥주, 와인 등 주류하고 대부분 음료가 다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간식류도 무제한으로 제공이 됩니다. 실버리프 열차에는 2명의 승무원과 1명의 식음료 담당 승무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저녁에 도착하면은 기차에서 호텔 객실까지 가방을 다 운반해 드립니다. 실버리프보다 조금 더 비싼 등급인 골드리프 등급의 기차는 2층으로 되어 있는 큰 열차인데요. 천장이 180도 모두 돔글래스로 되어 있어서 실버리프 등급의 열차보다 바깥 풍경을 파노라마로 좀 더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는 실버리프는 앉은 자리에서 드시게 되는데 골드리프는 아래층에 식당 칸이 따로 있어서 식당 칸에 가서 아침, 점심 모두 코스 요리로 드시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주류와 음료, 간식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리프 열차에는 3명에서 4명의 승무원과 식사를 담당하는 식음료 팀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골드리프 열차의 또 한 가지 차이점이자 장점은 바깥으로 나가셔서 뷰를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점인데요. 실내에서만 풍경을 보시지 않고 실외에서 좀 더 풍경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진 촬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필수인 공간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열차의 높이도 실버리프 열차보다 한 2.5m 정도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서 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버리프보다 골드리프 등급의 승객들은 각 지역의 호텔에서 묵으실 때 좀 더 고급 호텔에 묵으시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래스카 크루즈와 연결해서 하실 수 있는 로키 마운테니어 기차 여행 상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격은 시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틀간 하시는 기차 여행이 실버리프 등급은 1인당 1,500불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골드리프 등급은 1인당 2,000불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호텔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기본 요금은 2인을 기준으로 해서 2인 요금이 3,000불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6박 7일 정도의 서클 저니 상품은 실버리프는 1인당 3,800불 정도부터 골드리프는 1인당 한 5,200불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아침과 점심 식사는 포함이 되고 있고요. 저녁 식사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 가끔 일찍 예약을 하시면은 프로모션으로 저녁 식사와 무료 호텔 등이 포함될 때도 있고요. 시즌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다양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상품은 이태리 베니스에서 출발 또는 하선하는 크루즈와 연결하실 수 있는 영국 벨몬드사의 기차여행 상품 베니스 심플론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인데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하면 유명한 추리소설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 소설이나 영화를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원래 소설 속의 오리엔탈 특급 열차는 파리와 이스탄불 간을 운행하는 열차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몇 가지 다른 노선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니스에서 출발해서 현재 이 열차로 가실 수 있는 목적지는 파리, 런던 그리고 이태리 베로나가 있는데요. 파리에서 여행을 시작해서 베니스에서 크루즈를 승선하시거나
베니스에서 크루즈 하선을 하신 후에 파리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여행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베니스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크루즈는 대부분 동지 중에 크루즈이므로 이 점은 감안해서 여행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열차 여행이 1박 2일 상품으로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네요. 이 베니스 심플론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기차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클래식하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열차인데요. 1박 2일 기차여행 상품이고 베니스에서 오전 11시경에 출발하면 파리에 그 다음날 오전 7시쯤 도착을 하시게 되는데요.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아주 고급스러운 식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니스와 파리 간을 기차로 달리면서 북이태리와 스위스 알프스를 거쳐서 파리까지 가는 코스라서 이 열차를 타고 가는 유럽 내륙 풍경은 아주 아름답고요. 객실은 1인실과 2인실, 그랜드 스위트 등 다양한 가격과 크기의 객실이 있습니다. 로키 마운테니어와 달리 이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기차는 기차 안에서 주무시게 되는 야간 열차인데요. 가격은 시즌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는데 2인 1실 기준으로 1인당 2,800불에서 비쌀 때는 5,000불 정도 되고요. 그랜드 스윗의 2인 1실 기준 1인당 요금은 8,000불에서 비쌀 때는 한 12,000불 정도로 1박 2일 기차 요금으로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도 예약이 아주 빨리 마감되는 상품이고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상품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르웨이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을 넘어가는 베르게스바넨이라는 기차입니다. 바이킹 오션 크루즈나 후티그루튼 또는 그 외에 노르웨이 피오르드를 가는 크루즈 중에서 오슬로에서 하선을 하시거나 승선하는 크루즈라면은 연결해서 타시면 아주 좋은 코스의 기차 여행이 되실 건데요. 베르겐에서 출발하는 후티그루트리나 바이킹 오션 크루즈의 북유럽이나 아이슬란드 크루즈 상품하고 연결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7시간 정도의 기차 코스는 북유럽에서 가장 높은 열차 코스인데요. 7시간 동안 끝없이 펼쳐지는 산과 숲, 협곡, 폭포, 강, 그리고 180개가 넘는 터널을 지나는 이 열차 여행은 꼭 한 번은 해보셔야 할 기차 여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기차여행 상품은 동남아를 크루즈와 기차로 연결하는 상품인데요. 먼저 소개해드린 베니스 심플론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기차를 운항하는 영국의 벨몬드사가 운항하는 기차 상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크루즈와 연결을 하기로는 방콕에서 출발해서 싱가포르로 가는 3박 4일 기차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상품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방콕에서 출발하는 이 이스턴 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기차로 싱가포르까지 가셔서 크루즈를 타시거나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크루즈가 끝나면은 이 기차를 타시고 방콕으로 가서 태국 여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열차는 인도 차이나풍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열차인데 시즌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이 3박 4일에 1인당 한 3,000불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큰 객실인 프레지덴셜 캐빈은 1인당 8,000불 정도의 요금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요금에는 모든 식사와 주류, 애프터눈 티, 그리고 콰이강 크루즈 관광, 전쟁 박물관 관광 등도 요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열차의 객실은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인용 객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크루즈와 연결해서 하실 수 있는 기차 여행 4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은퇴 기념, 졸업 기념 같은 특별한 날을 축하하실 때는 이런 특별한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